오늘 발표자인 전용주입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천연물 의약품 개발을 위한 인공지능 및 약물 전달 기술 활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인공지능도 사실 전공이 아니기도 하고 천연물 의약품 개발도 사실 경험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전체적으로 좀 그 트렌드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대략 한 4가지 분류로 나눠봤습니다. 현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신약 개발 현황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신약 개발 과정이나 방법들에 대해서 좀 여기에서 어떻게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천연물 의약품 개발과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 트렌드를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천연물과 약물 전달 시스템 그리고 AI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약물 개발 시장은 생각보다 되게 엄청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이고, 연평균 성장률이 20% 넘어가는 시장은 사실 저도 본 적이 거의 없는데, 지금 최근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약물 개발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 20%대로 현재는 약 2.7조 원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앞으로 아주 급속하게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 파트의 특징상 현재까지는 주로 이제 선진국 쪽 위주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약 개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신약 개발 단계별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전통적으로는 한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의 후보 물질, 이게 천연물이 됐든 반합성 물질이 됐든 어떤 후보 물질을 한 5년에서 10년, 거의 저도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 5년 이상 걸리더라고요. 최적화하는데 5년 이상 걸리고, 그리고 또 그 개발자들 입장에서 이제 가장 큰 허들인 비임상 실험 하는데 또 대부분 약물들이 또 많이 탈락이 되고, IND에서 빠꾸 먹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IND 끝나고 나서 임상 시험 들어가면서도 독성 발현되면서 실패하는 경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AI를 이용한 빅데이터 요쪽을 적용하면서 실패 확률을 줄이는 방향으로 현재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뒤쪽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통 기존 신약 개발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3년 이상, 13년에서 15년 정도 걸리고 나면, 사실 개발 기간 중에 출원했던 특허는 개발이 끝나고 나면 거의 페이턴트 만료가 되고, 거의 끝날 시점에는 에버그린 전략이든 해가지고 특허 기간 연장하려고 다들 열심히 노력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개발을 해놓고 나중에는 실제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상당히 짧아지는 이런 문제점들이, 실제로 개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엔드-투-엔드 생성형 AI가 설계한 약물의 임상 시험 결과, 이상 결과가 곧 2024년 말 내지는 2025년 초에 이제 발표될 내용이고, 발표될 거라는 보도 자료가 되겠고요. 요 임상 이상까지 성공으로 AI 기술이 적용된 물질이 만약에 성공이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제약 업계 쪽에서 AI를 이용한 신약 개발을 많이 더 적극적으로 시도를 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뒤쪽에 얼마나 빠른 프로세스로 실제로 적용이 됐는지는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현재 지금 임상 단계에 들어가 있는 의약품들 그리고 개발사들이 요약을 해놓은 표가 되겠습니다. 보면 지금 임상 2상에서 3상, 2상 들어가 있는 물질들도 있고, 1상, 2상, 실패한 물질도 있습니다. 현재는 현재 상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이제 활용도 가능하고, 이제 규제 같은 경우는 식약처에서 2024년 8월에 이런 안내서가 하나가 나왔는데, 6월에 안내서가 하나 나왔는데요. AI 관련 규제가 이제 뭐 세계적으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서서히 규제도 만들고 있고,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기술적 윤리적 고려 사항이 인공지능을 활용했을 때는 또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기계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과를 예측하게 되니까, 이제 저희가 입력해 놓은 데이터들 베이스로 해가지고 결과가 예측이 되는 상황에서 자칫하면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기술적 윤리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고, 대부분이 또 이런 데이터들이 환자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오픈되다 보니까 환자 안전 데이터와 환자 데이터들에 대한 핸들링,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윤리적인 문제에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했을 때 실제로 얼마나 빨리 신약이 개발이 될 수 있는지 지금 뭐 간략하게 보여드린 내용인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대략 일반적인 개발 과정에 한 13년 정도 걸리는 내용들을 뭐 빠르게는 지금 한 2년에서 그 이하, 지금 뭐 적어도 프리클리니컬 전까지 2년 내에 끝내버리고, 그리고 프리클리니컬도 뒤쪽에 요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데 한 9개월 만에 끝내버린 예가 있어가지고 그 예를 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신약 개발을 하게 되면 컴파운드 디자인을 하고 논문 열심히 찾아가지고 오랫동안 뭐 합성 노하우가 됐든 노하우를 쌓고 나서 컴파운드 디자인을 하고 뭐 만들어진 컴파운드들 뭐 수십 가지 내지는 수천 가지 만들어 가지고 뭐 타겟 어피니티 활용하고 구조 활성 관계 확인하고 생리 활성 독성까지 확인하고 여기까지 끝나야지 그 다음에 이제 프리클리니컬에서 독성 실험, 대동물이나 뭐 소동물 이용한 독성 실험을 진행을 하고 클리니컬 실험까지 임상, 일상, 이상, 3상까지 진행을 하는 과정들이 일반적인 기존의 과정인데, 지금 AI를 활용하게 되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 최적화가 바로 독성까지 고려해서 바로 고려한 물질들을 디자인할 수가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 되고, 그러면서 여기 보통 뭐 학교나 연구기관들에서 소비하게 되는 시간들이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프리클리니컬 테스트에서 같은 경우도 독성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심지어 PK/PD, 그러니까 파마코키네틱이나 뭐 파마코다이내믹까지도 예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는 뭐 임상 환자 모집이나 그 약효를 최적화할 수 있는 환자들의 셀렉션까지 클리니컬에서는 지금 AI를 활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뭐 현재는 저기 3상까지밖에 없는데 뭐 실제로 의약품이 출시하게 되면 임상 4상까지 추적 조사까지도 AI를 활용한 기술들이 지금 접목되고 있는 중입니다. 요 슬라이드는 이제 현재 뭐 약물 개발에 사용되는 AI 모델 툴들 예시를, 이제 프로그램 이름 AI 모델 툴들을 쭉 정리를 해봤고요. 대부분이 이제 초기 개발할 때 뭐 케미컬 스트럭처를 예상한다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전체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가능을 하고, 이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 화학 반응까지도 실제로 예상을 해가지고 가장 최적화한 합성 경로를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요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산업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뭐 모델이 되겠고, 여기도 보시면 오픈소스를 이용하거나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거나, 사실 개별 연구자들이 자기 개별적으로 전공했던 파트 아니면 사실 잘 모르는 파트들이 많은데, 그런 파트들을 AI가 대신해주는, 그리고 최적화 물질을 골라주는, 내지는 최적화 물질을 제시를 해주고 그 제시 물질을 뭐 합성할 수 있는 경로까지 제시해 줄 수 있는 툴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요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신약 개발에 어떻게 이용됐는지 내용이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드럭 디자인에서부터 뭐 몰레큘러 드럭 디스커버리, 뭐 드럭 디스커버리, 클리니컬 트라이얼에도 이용된 예가 있고, 클리니컬 트라이얼에도 이용된 예가 있고, 뭐
지금 뭐 드럭 뭐 디지즈 트리트먼트까지도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금 다들 적용해서 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중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요 슬라이드 같은 경우가 이제 신약 개발에서 AI를 이용했을 때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됐는지 뭐 정리해 놓은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인실리코 메디슨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후보 물질이 데이터 뭐 어떻게 이제 46일 만에 후보 물질을 선정을 한 걸로 제가 찾아봤을 때 조사가 됐었고, 후보 물질 선별과 합성까지 46일 만에 끝내고, 그리고 이거를 생산 공정 개발 및 초기 독성 평가까지 18개월로,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한 5년 정도의 시간을 약 한 2년 안 되게 끝내버린 그런 예시가 되겠고, 프리클리니컬 트라이얼까지도 9개월에 끝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전임상 시험 디자인을 하게 되면 최소 한 2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9개월 만에 전임상까지 끝내서 전체 그 후보 물질 개발에서부터 전임상 시험까지 보통 한 7년에서 8년 정도 걸리는 거를 2.5년 만에 끝내버린 실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페이스 1도 끝냈고 페이스 2 진입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때 사용했던 뭐 파마 AI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AI가 어떻게 되냐면, 판다 오믹스라고 하는 그 AI를 이용해서 뭐 논문이나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최적 후보 물질을 도출을 했고, 케미스트리 42라고 하는 AI를 이용해 가지고 타겟에 대한 구조 분석 및 활성이 가장 높은 화합물을 예측을 해서 후보 물질을 도출을 해버리고, 그리고 인크리니코라고 하는 프로그램 AI를 이용해서 임상시험 자체를 디자인을 아예 해버리고 신약 후보 물질을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단 기간으로 정리를 해버려서 실제로 정말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빠른 시간 내에 지금 그 신약 개발이 진행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천연물 관련해서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천연물 관련해 가지고는 초기 뭐 1930년대는 주로 천연물 자체를 활용하는 신약 개발이 많이 진행이 됐었고, 대표적으로는 탁솔이나 뭐 파크리탁셀 이런 약물들이 있을 거고, 그 이후부터는 반합성 내지 반합성 내지 이제 합성하는 쪽으로 많이 개발이 되다가, 최근에는 AI가 제시해주는 최종 물질과 스트럭처에 대해서 합성해서 진행되는 이런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물 의약품 개발과 AI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사실 소재 특성 정보를 입력을 하고, 여기에서 천연물 지능 정보화 플랫폼을 이용해서 원천 기술을 어느 정도 확보하게 되고, 그리고 천연물 기반 산업의 뭐 최종적으로는 천연물 기반 산업의 고부가 가치화가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보통 이제 천연 추출물을 이용해서 약효 확인하고 단일물 분리하고, 이 과정이 사실 천연물을 이용해서 그 의약품을 개발할 때 가장 지루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이고요. 이때 보통은 효율이 낮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버리는 데이터들도 상당히 많아지게 되는데, AI를 활용을 하게 되면 지금 이쪽 과정이 일반적인 그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 개발을 하는 과정이 되겠고, 이쪽이 지금 AI를 이용한 그 천연물 신약 개발 과정이 되겠습니다. 초기부터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뭐 전통적인 방법에서 신약 개발하는 과정 중에 뭐 트라이얼 에러 뭐 실패들 워낙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00개의 후보 화물 정보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1%에서 0.1%의 좀 낮은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지만, AI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확률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약물 전달 기술과 AI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천연물 전달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가 조금 이거 다시 한번 켜주실래요? 이 슬라이드 좀 보여드리려고 여기다가 좀 오버되는데, 보통 이제 약물 전달 기술 같은 경우는 적용되는 시점이
후보 물질 발굴에서부터 사실은 임상 시험 바로 직전까지 IND 파일링까지는 사실 약물 전달 기술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후보 물질 같은 경우도 사실 뭐 후보 물질 최적화 약효가 나오는 후보 물질이 뭐 같은 후보 물질이라도 약물 전달 기술이 적용이 되게 되면 PK, PD도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셀 페네트레이션 효과까지도 바꿀 수 있으면서 약효를 훨씬 더 뭐 같은 물질이라도 약효를 훨씬 더 좋게 내지는 독성을 훨씬 낮출 수 있는 이런 장점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약물 전달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약물 전달 기술 같은 경우는 1세대, 2세대, 뭐 3세대 그리고 현재 뭐 미래 어떻게 개발될지 이렇게 뭐 논문에 있는 내용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1세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구용 제제나 경피용 초기 제제로 초기 약물 조절 기술이 적용된 예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뭐 흔히 아는 뭐 패치에서부터 알약까지 다 약물 조달 기술이 적용된 예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세대 약물 조달 기술이 이제 스마트 딜리버리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뭐 주사제가 됐든 경구 경피제 뭐 의료 기기까지도 포괄하는 뭐 스마트 딜리버리 시스템들이 개발이 됐고, 그리고 이제 뭐 2010년 이후부터 이제 현재까지는 뭐 다양한 약물 전달체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이 됐는데, 뭐 이전 세대에서는 주로 이제 유기계 약물 전달체를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무기계 약물 전달체, 뭐 유기, 무기, 하이브리드 약물 전달체까지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중이고, 모폴로지 같은 경우도 다양한 모폴로지, 뭐 마이셀에서부터 리포점, 뭐 나노튜브 등등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물질들이 사용되고 있고, 향후 미래에는 뭐 약물 전달 기술이 적용이 됐을 때 정밀 의료 기술, 생체 시스템 구축까지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천연물과 나노 기술을 적용한 약물 개발, 뭐 이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보통 이제 내추럴 프로덕트 로 머터리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추출 분리 정제해서 타겟 물질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내추럴 프로덕트를 액티브 컴포넌트를 하나 골라내고, 이 골라낸 액티브 컴포넌트를 전달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뭐 타겟 사이트에 약효를 좋게 독성을 낮게 전달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천연물의 이제 한계점 같은 경우는 피지코 케미컬 물리화학적인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조금 있고,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제 뭐 난용성 약물들이 많은 편이고, 그리고 퍼스트 패스 이펙트라고 하는 효과 때문에 흡수가 조금 낮아지는 단점, 그리고 빠른 대사나 배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약물 전달 기술이 적용이 됐을 때 어떤 장점들이 생길 수 있냐면 표적 지향성, 타겟하는 사이트나 조직에 잘 전달할 수 있는 장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이 개발하고 있고, 뭐 앞으로도 개선이 많이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약물 전달 기술에서는 이제 조절 방출이 또 키포인트 중에 한 가지다 보니까 약물을 원하는 위치에서 잘 가져가서 적절하게 방출을 잘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디자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파고사이트 셀의 영향 감소도 약물 전달 기술이 적용됐을 때 장점으로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용성 약물에 대해서는 약물의 용해도를 증가시킬 수가 있고, 뭐 유효 성분의 BA라고 해가지고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라고 하는 물성이 있는데 얼마나 잘 흡수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장점들을 AI를 이용해서 최적화해서 예상까지 할 수 있는 기술들이 현재 개발이 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약물 전달 기술이 적용돼 AI를 인공지능을 활용한 약물 전달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전체 카테고리를 이렇게 나눠 보면, 마이크로 시스템에서부터 마이크로 시스템 베이스드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에도 AI가 적용될 수가 있고, 약물 방출, 조절 방출 부분에서도 AI가 최적화 조성을 찾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전통적인 도스폼에서도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도스폼을 제안해 주기도 하고, 나노 시스템에서도 나노 시스템을 어떻게 디자인하는지까지도 제안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연물 의약품 개발과 AI 기술의 활용 적용에 있어서 최대 장점은 시간과 시행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 이게 되겠고, 신약 개발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약물 전달 기술을 개발할 때도 여태까지는 뭐 그 실제로 그 뭐 트라이얼을 해서 실험 오차를 통해 가지고 최적화 물질들 내지는 조성들을 결정을 했는데, 지금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최적화 조성을 제시를 해준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써보진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최적 전달체 선정할 때 인캡슐레이션 에피커시나 뭐 릴리즈 레이트나 뭐 타겟팅 프로퍼티나 이런 프로퍼티들도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해서 최적의 조성과 조합을 제시를 해주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물성 최적화, 그리고 의약품으로서 최종적으로 나온 그 물질의 뭐 물성을 최적화할 수 있는 것도 제시를 해주고, 약물의 형태, 뭐 제형, 생체 이용률까지도 시뮬레이션해서 데이터를 예상을 해서 제시를 해준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 AI를 활용한 약물 전달 시스템의 구성 예시가 되겠는데, 일반적인 도스폼에서는 이런 폼들을 이용하는 것들이 가능하고, 실제로 AI 툴은 이런 툴들이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뭐 릴리즈 그러니까 모디파이드 릴리즈 베이스드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에서도 경우 같은 경우는 매트릭스 타블렛 같은 경우를 실제로 디자인을 해서 그걸 이용해서 뭐 약물을 개발한 예가 있고, 마이크로 시스템 베이스드 딜리버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스피어나 뭐 솔리드 디스퍼션 같은 경우도 AI 시스템에서 제시해주는 시스템으로 개발이 되는 걸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나노 시스템 베이스드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 같은 경우도 나노 파티클이나 뭐 나노 파티클을 제시를 해주고, 요 나노 파티클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들 가지고 경우도 옵티마이제이션된 물질을 제시를 해주고, 실제로 최근에는 뭐 리포점 같은 경우도 리포점의 최적 조성과 조합까지도 실제로 AI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제시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쪽은 이제 천연물 의약품이 되겠고, 실제로 적용된 나노파티클이나 딜리버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뭐 파크리탁셀이나 큐커민, 뭐 레스베라트롤 같은 경우도 실제로 AI 시스템에 의해서 약물 나노파티클, 뭐 약물 전달 시스템이 디자인돼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마지막인데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AI 기술과 의약품 개발에 있어서 AI 기술 같은 경우는 유효성 예측하고 선도물질 최적화 기술이 지금 현재 아주 급속히 가속화되고 있는 중이고, 이런 가속화로 인해서 이제 신약 개발할 때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과를 예측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빗둘림 가능성이나 신뢰성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항상 고려를 하고 AI를 사용해야만 한다는 게 이제 식약처에서도 가이드가 확실히 제시가 된 상황이고요. 천연물 의약품 개발에 위한 AI 기술 같은 경우는 천연물 의약품의 경우 물질의 복잡성으로 해서 기존의 연구 방법으로는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이 조금 길고 노력이 많이 투여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상대적으로 개발 성공률이 낮았지만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이런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약물 전달 기술 같은 경우도 뭐 유효 성분의 그 효율적인 전달을 위해서 이제 그 최적의 효율성을 갖는 전달체를 제시하거나, 뭐 투여 형태, 적절한 투여 형태 내지는 뭐 포뮬레이션 형태 등을 제시를 해주고, 뭐 이런 제시를 통해서 생체 이용률을 계산을 한다거나 내지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상을 하고 그 예상한 데이터에 맞춰서 실험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고, 약물 전달 기술과 천연물 같은 경우는 이제 천연물은 상대적으로 낮은 뭐 단점, 천연물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약물 전달 기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천연물 의약품이나 약물 전달 기술, 인공지능이 서로 잘 접목이 돼서 천연물 기반 의약품의 낮은 생체 이용률, 안정성, 용해도 문제를 극복하는 약물 전달 기술과 이런 약물 전달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동시에 같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예, 흥미로운 주제 발표해 주신 전용주 소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떠오르고 있는 AI를 이용해서 천연물 연구 개발을 혁신할 수 있는